저가 디램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관세를 100% 부과하면서 그 수요를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그럼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수혜죠. 이번에 H20 관련돼서 그러면 가장 수혜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SC 제형을 10월에 판매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게 9월 23일 날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가 나는 걸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요즘에 좀 핫하게 움직였다가 좀 빠졌는데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좀 한 2, 3개월 정도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2차 전지가 조금 받쳐주면 특히 이제 코스닥은 굉장히 또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ESS가 또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원인은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예. ESS랑 LFP가 묻어있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좀 예.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오다가 그죠? 또 주춤하니까 하이닉스가 가고 어쨌든 뭐 퐁당퐁당 같이 가는 거는 좋은 흐름이고요. 그 전에 트럼프는 뭐 엔비디아하고 AMD의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해석을 지금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 약간 가격 전가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반도체 관세 100% 부과가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네.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약간 좀 정신 이상이어서 뭐 그냥 질러 놓은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보고 공장 더 지으라는 얘기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지금 발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중국을 노린 보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디램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관세를 100% 부과하면서 그 수요를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그럼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수혜다. 수혜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국에 생산하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중국에 소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오히려 매출세 15%라는 거는 중국 기업한테 가격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좀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AMD는 팔아서 좋고 한국은 제가격 받아서 좋고 물량 늘어나서 좋고. 근데 엔비디아나 AMD로부터 받는 거지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그렇죠. 근데 그 가격 그 오른 것만큼은 엔비디아나 AMD가 중국에서 가격 전가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 가격 전가를 시키죠. 시킬 수 있어요. 예. 네. 시켜도 삽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중국에서 지금 챗GPT를 능가하는 뭐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파란을 일으켰죠, 갑자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딥시크 관련주부터 해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딥시크 같은 회사가 중국에 20개가 넘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들이 그러면 뭘 갖고 이걸 돌려야 되냐면 결국엔 이게 필요한 거죠. 네.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물량을 지금 중단시켜 버리면 이쪽에서 정체가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미국의 엔비디아 칩 없이는 어렵다. 그렇죠. 당분간은 이제 왜냐하면 그쪽도 출원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는 학습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고 여전히 텐센트라든지 뭐 알리바바 쪽에서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른 나라 경유해서 뒤로 구하는 것도 사실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15% 좀 더 내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 AMD 주가가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지금 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방점은 중국에 팔 수 있다, B20까지 팔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AMD랑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처음에는 뭐 100% 관세 매긴다고를 하기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미 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 사정으로 들어와서 뭐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까 말씀 제가 모두한 것처럼 삼성의 일단 키 맞추기는 좀 일단락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삼성전자 쪽으로 모멘텀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삼전이 갈 룸이 있습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 물어보죠. 다시 또 엄마 좋냐, 아빠 좋냐 다 이제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한 1.2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은 올라온 거의 원동력은 HBM이 아니라 네. 파운드리였죠. 파운드리였죠. 파운드리가 지금 한마디로 테슬라 건이 터지면서 7월 말에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돈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리죠? 27년부터나 돼야 이제 아마 돈이 들어올 텐데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죠. 파운드리 안 좋았던 거에 거기 이제 애플의 이제 이미지 센서 칩까지 수주를 받으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픈 발목이었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가 살아날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럼 그걸로 한 10,000원 정도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면 그 다음 후속타는 뭐냐면 결국엔 HBM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H20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가장 수혜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H20에 장착하는 게 보통 HBM3 8단 정도가 들어갑니다. 12단 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12단까지는 안 넣을 거고요. 8단을 넣게 되면 저사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8단을 추가로 생산해 줄 기업이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론도 물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물량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냐면 삼성전자한테 확보할 수밖에 없다. 네, 하이닉스가 이미 밑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죠? 저사양을 생산해달라고 하면 별로 좋아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에 만들어질 물량까지 다 그냥 엔비디아가 다 가져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건 이미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 물량인 거죠. 그래서 추가 물량을 삼성전자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차츰차츰 엔비디아의 라인업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지금은 모멘텀 상으로는 전자가 좋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30만 원 돌파해서 올해는 뭐 이런 얘기 가격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근데 한 제 생각은 한 35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34만 9천 원 찍고 떨어지면 35만 원 간다며. 뭐라죠? 예전에 하이닉스 30만 원 간다고 얘기했다가 자꾸 24만 원만 가면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화내셨는데 30만 원 돌파했는데 뭐 커피 쿠폰 좀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조용하시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러게요. 주가가 뭐 사실 주식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뭐 그죠? 네. 그래 어쨌든 삼성전자도 사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고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사실 또 다시 올라갈 분위기가 있고 그죠? 네. 둘 다 이제 긍정적으로 꼭 굳이 뭐 사실은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자금이 제한적이니까 둘 중에 뭘 하나 사지만 사실 꼭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사는 초이스는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네. 또 개인의 어떤 선택. 지금 분위기는 또 최근에 조방원이 조금 주춤하잖아요. 네. 오늘은 조선주가 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지금 방산이랑 원전은 좀 쉬어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죠. 지금 주도주의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단에서는 지금 화장품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고 네. 엔터도 지금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 실적이 좋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가이던스를 미스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큰 자금의 흐름이 우리나라 안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현금이 막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금 내에서 움직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게 그런 기존에 잘 나가던 쪽이 좀 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가장 가기 쉬운 데가 지금 반도체입니다. 또 배경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로 가자니 자동차는 그렇죠. 2차 전지로 가자니 또 오르기도 했고 그죠? 네. 근데 뭐 2차 전지도 또 대안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적어도 조선방산 같은 경우 조선방산 원전은 뭐 조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조선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뭐 이번
이번 달 말까지 네. 정상회담 있을까지는 모멘텀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들은 다 실릴 거라고 보면 대안이 결국에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쪽은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야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반사이익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주들이 또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투자 포인트를 결국에는 파운드리 회복 플러스 HBM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으로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증설 얘기가 좀 나와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자꾸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러게 투자를 못 하고 왜 투자를 안 하지? 이런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예. 그거를 좀 그러게요. 그룹 내 문제가 있나?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돌죠. 그렇죠. 결국은 사실 다음 먹거리는 투자를 지금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잘 벌지만 그죠. 그런 거가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고민이 있죠. 좀 그런 걸 보는 분들은. 네. 예.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소부장 쪽은요. 그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레거시 반도체도 굉장히 생각보다 좋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HBM 많이 만들다 보니까 디램이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공급이 이제 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삼전이 더 삼전도 그것도 영향이 좋죠. 있는 건데. 네. 또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또 레거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오늘 발표한 실적 발표한 TLB라든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소캠 관련주들 네. 심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그쪽이 그러면 기판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냥. 소캠용 기판이 엄청 나갔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나가는 거냐면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소캠의 확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퍼스널 컴퓨터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쪽 수요가 증가하면 반도체는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 모든 나오는 컴퓨터는 이제 AI를 붙여야 팔리죠, 그죠? AI를 안 붙이면 안 팔리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가 안 사고 싶어도 네, 기본적으로 많이 탑재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맞아요.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렇죠. 우리가 5G 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랑 그렇죠. 네.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수요 단이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러면 이제 소부장에서 지금 반도체 관심 종목 얘가 맨날 한미 반도체만 얘기해가지고 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한미 반도체 테크윙 뭐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테크윙은 이제 바닥 짚고 좀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면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지난번 촬영 이후에 갑자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전공정 장비들이거든요. 이게 그동안은 이제 후공정이 사실 후공정만 후공정. 같지 않아요, 그죠?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만 갔는데 이제 전공정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디램이 좋아질 거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테일러 공장이라든지 이런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건설을 하고 있죠.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예상은 10월 말이면 이미 이제 클린룸이 다 완성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1년 전에 나올 발주였는데 지금 1년 전에 그럼 주가가 좋았던 애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 종목들이 다 밀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발 발주 물량이 증가할 거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근데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증설은 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장비주들한테는 나쁠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진테크나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조정 나오면 보셔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룬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나와도 주가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작은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정단에서 웨이퍼 검사하고 있던 장비인데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는 걸 만들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후공정단으로 지금 HBM 패키징한 거를 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SV 공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잖아요. 네. 이 구멍 아구가 옛날에 우리 연탄 갈 때 구멍과 구멍이 딱 맞아야 밑에 거랑 불이 잘 붙죠. 그렇죠. 이게 초보들이 보면 연탄부 갈 때 그냥 나가지고 이게 꽂아버리지. 꺼져버리잖아요. 그 구멍 맞춰라 이제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그 구멍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HBM3E 단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 최근에 납품을 좀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회사들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단순하긴 한데 HBM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HBM 장비주 내에서 탑픽은 한미반도체가 맞고요. 네. 여전히 오늘 최근에 이제 9만 원대까지 복귀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정 장비주 탑픽은 유진테크로 잡아봤고 그다음에 기판은 여전히 이스페타시입니다. 이쪽인데 뭐 TLB나 심텍 이런 쪽은 이제 소캠으로 따로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은 이제 오늘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아직은 유리기판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 뭐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C에서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1분만 더.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은 한미 반도체를 왜 이렇게 좋아서 계속 얘기하는가? 네. 그 근거는 뭡니까? 네. 며칠 전에 예. 마이크론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실적 발표도 아닌데 가이던스 상향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저께로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죠? 네. 마이크론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 EPS가 얼마가 늘어나고 매출이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강한 자신감은 뭐였냐면 HBM 증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HBM 물량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HBM에 대한 투자를 확 늘리고 있는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한미의 장비가 필요하다. 한미의 장비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한미 반도체는 그 숫자가 고스란히 다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그럼 당분간 마이크론의 공격적 투자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뭐 딜레이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또 러브콜 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 아마 그거 나오면 전고 좀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19만 원대인데 삼성까지 얘네 걸 써 이렇게 되면 이제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삼성이 쓸지 안 쓸지는 모른다. 네. 예, 그게 좀 맹점이긴 합니다. 바이오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최근에 좀 주춤하네요. 뭐 학회 이런 거 다 끝나서 그런가? 모멘텀이 없어 이런가? 그렇죠. 모멘텀도 없고 외부적인 요인들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예. 미국도 금리가 또 한동안 불안했죠. 근데 지금은 또 어제 뭐 CPI 발표 나오면서 오히려 미국이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바이오텍 지수도 좀 올라오고 미국의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라온 거죠.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3% 이상 올라온 게 결국에는 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까지 늘어났다. 네. 뭐 이건데 뭐 그건 인하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지금 시장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확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확실히 금리하고 센스 그죠? 심리는 되게 민감해요, 그죠? 네, 심리가 좀 민감하고 네. 또 최근에 또 막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요건 완화. 그게 이제 주로 코스닥 기업들이 그죠? 바이오가 많으니까. 그 바이오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1억 투자해서 10억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5만 원에 사신 분들은 그때 한 1억 좀 넘게 투자했으면 지금 10억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주주 요건이 들어가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항들이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시세를 많이 줬던 뭐 이런 리가켄바 이런 종목들도 ABL도 마찬가지고 은근히 대주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10억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가격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연말만 되면 항상 바이오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완화가 이제 50억으로 확정된다 다시 돌아간다 원래대로 그러면 아마 또 이제 부담은 좀 줄겠죠. 그래서 그게 어제 시장에서 느껴졌던 건데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려다가 갑자기 눌리는 이유가 그 청와대에서 대변인 발표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네. 뭐 원안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그렇죠. 뭐 받아들이려고 구했다. 뭐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재부에서 대통령실에 얘기한 거랑 국회에서 요구한 거랑 중간에 껴 있죠. 네. 기재부는 돈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관료들이요 그런 거고요. 예. 이쪽은 또 이제 뭐 여론을 좀 따라가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실의 그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뭐 거기 네. 관료들은 사실은 다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냐면 네. 본인이 50억을 유지하고 싶어도 일단 너네들의 반대 의견을 서로 다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막 그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토론을 되게 즐기시는 분이라 예, 좀 걸릴 걸로 보이고. 근데 저는 근데 50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니 뭐 5천 만든다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미국 헬스케어주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왜 안 좋냐면 그것도 약간 영향을 받는데 약가 인하를 하라는 거죠. 그러게요, 맞아요. 예, 그것도 뭐 최대 그래서 뭐 거의 반 가격으로 깎으라는 건데 미국의 약가가 왜 비쌀까요? 우리나라한테는 10,000원에 파는 걸 자기들 나라에서는 20,000원에 팔고 막 30,000원에 팔고 이러죠. 제조 원가가 비싸서 그런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공장은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왜 비싸요? 그 중간 도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PMA인가 뭐 하는 애들이 네. 약가를 정하는데 유통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중간에서 그 유통하는 가장 큰 회사 주가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헬스케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거 그쪽에 있는데 구조적인 원인인데 그냥 트럼프는 아예 몰라 그냥 니들이 좀 내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여전히 조금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미국 빅파마들이 감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원은 AI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지금 일부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드랍시키고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개발하던 것도 그냥 드랍시켰죠. 이게 성능이 안 나와서 그만둔 게 아니라 임상 결과는 잘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에 비교해 보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던져버린 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면서 기술 수출을 그러면 얘네들이 기존의 파이프라인도 던지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수입하겠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걸 사가겠어라는 이제 우려가 조금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린 거다. 왜냐하면 돈 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 내용을 보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개별 기업들은 여전히 키워드가 풍부한데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매달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의 핵심 키워드를 아셔야 된다. 올해 1월부터 계속 JP모건 헬스케어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는 치매, 알츠하이머랑 파킨슨병 관련된 거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ADC,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제형 변경. SC 같은. 예. 그 요거의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 있는 단순 신약 개발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쪽 바이오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네. 이게 빅파마 아니면 사실은 거의 신약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네. 이게 로비가 엄청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물론 이제 약효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만든 거, 중국에서 만든 거 허가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허가를 받았던 약이 미국 가서는 계속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의약품이니까 더 하죠, 그죠? 네. 예, 진입 장벽이 좀 높다. 근데 이번에 렉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얀센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부터 그럼 내년 1, 2월까지 저는 이제 바이오는 약간 상승 추세가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 이런 이 키워드에 맞는 회사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이오텍은 개별 기업 단으로 좀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SC 제형에 대한 알트비포에 대한 미국 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을 10월에 판매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머크에서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일 날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게 9월 23일 날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가 나는 걸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안 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머크가 이미 뭐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신청하고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데 벌써 지금 전 세계에다가 이제 팔려고 준비를 쫙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SC제형에 대한 니즈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게 지금 머크입니다. 머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이유가 이게 특허 완료가 키트로다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복제약이 나올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SC로 그걸 역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28년 전까지 SC를 끌어올려서 위에 이제 옷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9월 23일 기점으로 이제 아마 그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발표 나면 팔아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미 알려진 거라 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가 요즘에 좀 핫하게 움직였다가 좀 빠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BBB 플랫폼 관련된 추가 기술 수출 이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을 파는 거니까 똑같은 걸 계속 팔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이고 또 하나 이제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협력사라고 해서 콤파스 테라피틱스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있는데 같이 이제 협력해서 파트너사죠. 그 회사가 담도암 관련돼서 지금 같이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이틀 전에 그저께 주가가 23%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그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다. ABL 바이오가. 그리고 오늘 뜬 기사를 보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 마일스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기술 수출한 금액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서 앞으로 로열티 수치까지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리가켄 바이오도 여전히 이쪽은 ADC의 가장 핵심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들 조정받을 때 조정을 거의 안 받고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NDR을 돌았는데 연내 추가 기술 수출 얘기를 했습니다. 리가캠이. 근데 리가캠은 거의 1년에 하나씩은 기술 수출을 하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니까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도 그래서 그럼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판 물질이 지속적으로 약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마일스톤을 잘 수치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가캠도 그 선순환 구조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들이 조금 관심가에서 멀어진 상황들인데 여전히 그죠? 뭐 바뀐 거 크게 바뀐 건 없는 거고요. 없습니다. 예.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예, 이게 삼총사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펩트론은 이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라이 릴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다 장악해 버렸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마운자로 들어온다고 지금 8월달에 이번 달 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던데 이제 젯바운드나 마운자로 같이 지금 이 체중 감량 효과가 탁월한 노보노디스크가 이게 밀려가지고 지금 쫙 빠지고 있는 건데 일라릴리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고요. 펩트론이 그 부분은 이제 결과가 좀 나와봐야 하는 거고 D&D 파마텍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이자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없앴다 그랬잖아요. D&D 파마텍과 같이 하고 있는 메세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이 이제 페어링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네, M&A 쪽은 뭐 이 제약 쪽은 M&A가 사실 워낙 큰 이슈고 작기도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아예 물질을 안 사고 그 회사를 사버리죠. 그러니까 똘똘한 거 있으면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D&D 파마텍은 화이자랑 협업하는 관계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런 가능성을 계속 시장에서 타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쪽에서 지금 임상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올릭스라는 회사 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올릭스도 지금 기술 수출을 올해 했죠. 연초에. 그게 이제 계약금이랑 해서 마일스톤들이 좀 들어오는데 최근에 또 이제 로스 쪽에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을 11년 만에 했습니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네. 현금 흐름이 드디어 플러스가 됐다. 근데 이제 올릭스가 뭘 하고 있냐면 남자들이 원래 지금 박사님은 머리숱이 많으시니까 저는 좀 머리숱이 많이 없는데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든 거죠.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탑픽은 알테오젠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재밌는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늘 관심 있는 섹터이고요. 근데 뭐 또 어렵지도 않은 게 이건희 대표님 말씀 오셔서 사실은 이 핵심 이슈들을 키워드와 함께 관심 종목 주는 게 사실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맞습니다. 오늘은 뭐 전혀 못 듣던 거 하나 얘기하고 다음 주에 오면 딴 거 가져오세요. 뭐 1,000억짜리 2,000억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결국 이제 핵심적으로 가는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알테오젠 탑픽이고 ABL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 네. 그죠? 예, 몇몇 또 언급하신 종목들. 단기 모멘텀은 ABL 바이오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속담 삼아 뭐 방구가 잦으면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네, 네. 엄청난 기사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BL이 파이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랩바디 B, 글랩바디 T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글랩바디 B 관련된 거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뇌 치매 치료하는 BBB 셔틀 말고도 지금 기존에 준비했던 이중항체 치료제 부문 쪽도 지금 담도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요즘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사를 쭉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지금 ABL 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래도 제법 그죠? 네. 여러 몇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온 걸까요? 아니면 뭐 좀 더 우리 주식이 관심 있으니까 항상 그죠? 그쵸. 뭐 네. 업황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모멘텀은 살아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저는 한 단기적으로 좀 한 2, 3개월 정도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예. 전에 우리가 엄청 올랐던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상승은 아니죠, 그죠? 약간 그 농구로 따지면 식스맨 뭐 아니면 리베로 정도 이제 배구에서 그러니까 중간 개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필승조, 예, 필승조 정도는 된다. 예, 선발 투수 좀 힘들 때 이게 마무리 가기 전에 네네. 그럼 선발 투수님 조방원 열심히 달렸다가 네네. 이제 조금 중간에 있을 때 반도체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조금 받쳐주면 특히 이제 코스닥은 굉장히 또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좀 증가돼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한병화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애널리스트가 되게 많아졌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제일 발빠르게 말씀하신 분이 사실 한병화 애널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분 얘기도 참고를 하지만 보면 지금 리튬 가격이 이제 여러 가지 보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 폭락. 그렇죠. 근데 리튬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어찌 됐든 뭐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공급을 줄인 거죠. 특히 이제 CATL 광산을 중단시킨 게 가장 컸는데 거기가 한 전 세계 물량의 3%? 근데 거기가 이제 3%가 없어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거기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지. 거기에 이제 중국 내 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 들어갔죠. 그렇죠. 중국 당국에서 보조금 받으려고 그냥 대충 만든 회사들이 많았나 봐요. 이제 그런 회사를 정리하려고. 그럼 이제 인수합병이란 것들 이런 것도 일어나면서 아마 중국도 지금 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좀 정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철강도 약간 그랬고 조선도 그랬잖아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이 녹화 전에 박사님이랑 얘기했지만 미국 트럼프가 본의 아니게 우리를 많이 도와준다. 그러게요. 물론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미워서 그러니까요. 네. 뭐 케이블도 수출 못하게 하고 전선도 수출 못하게 하고 네. 흑연도 수출 못하게 하고 지금 뭐 디스플레이도 지금 제동을 걸고 미국 법원이 네. ESS도 뭐 ESS도 안 지금 못하게 걸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규제가 계속 중국 관련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거를 규제하니까 미국에 진출해 있는 배터리 회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나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만약 예. 미국 견제가 없으면요, 중국이 뭐 우리 산업 웬만한 거 지금보다 훨씬 더 잠식할 걸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어쨌든 반도체도 못하게 브레이크 걸어줘, 전기차도 브레이크 걸어줘, 그죠?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상황이라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경제학자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앞으로 무슨 산업을 하든지 물량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돈 밀어주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막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서 모든 산업을 따라잡으면 그 산업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쿼터제를 도입하지 않겠나? 그러면 중국이 각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국산 자국들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구조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딴 얘기를 세게 만든 주범인데 다시 그래서 2차 전지로 돌아오면 네. 리튬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ESS 시장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네. ESS가 또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2배. 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30%뭐 계속 네. 증가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이제 AI의 확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엔 원인은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예. AI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 그러니까 안정적 전력. 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면 지금 미국이 태양광을 엄청 깔았는데 태양광 풍력으로 지금 전기를 끌어다가 AI 데이터 센터에다 주면 그게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쌉니다. 근데 그게 간헐적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와야 되고. 예, 그러면 남아도 그렇고. 그렇죠.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밤에도 팔아야 되고 24시간 팔아야 되니까 ESS로 낮에 돌린 거 남은 거를 저장해서 보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런 걸 자체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죠? 예. 네, 뭐 팔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LG 엔솔한테 ESS를 그렇죠. 요청을 네.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키워드 여기도 키워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ESS랑 LFP가 묻어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 지금 3원 개는 아니고. LG 엔솔이네 대표적으로,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기차 판매도 지금 증가세랍니다. 다행히. 뭐 독일이랑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20%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판매가. 네. 그러면 보조금도 다시 좀 살아나고 전기차 이쪽은 그나마 그러면 이제 뭐 유럽은 아직은 경쟁 체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LFP 배터리를 탑재한 ESS 그 다음에 뭐 또 LFP를 탑재한 자동차 이런 것 쪽으로 지금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행인 건 ESS를 우리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는 동안 연구를 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LFP가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텔란티스랑 지금 합작법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미국에 졌는데 스텔란티스에서 지금 전기차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ESS로 전용시켰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ESS로 가면 뭐가 좋냐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배터리를 미국에서 파는 것보다 ESS를 파는 게 거의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 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 한참 날아갈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합작법인을 만들었다. JV 얘기가 나오죠. 조인트 벤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랑 했다. SDI는. 그러니까 JV라는 건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ESS는 혼자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ESS가 훨씬 더 확대되면 우리나라 우리 2차 전지 기업에게는 훨씬 좋다. 근데 중국을 지금 배제시켜 버렸으니까 이 중국산이 못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거기에 불을 지른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LFP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럼 서프라이즈가 왜 났을까 보면 장사를 잘해서 서프라이즈 났겠지가 아니라 기대가 워낙 없다가 한마디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아주 낮춰놓은 거죠. 근데 거의 2배 이상의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 돌아섰네 라고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돌아서니까 그 전에 이제 LNF도 먼저 돌아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소재 섹터들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LNF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를 한다고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온 거는 SK 온이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온도 지금 ESS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이 살아나는데 저는 에코프로 BM이 한 번 더 살아나려면 캐나다 공장 다시 짓는다는 얘기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하다가 멈췄나요? 네, 하다가 좀 중단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ESS 묻은 걸 좀 보셔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음극재도 여전히 주목해봐야 된다. 네.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잘 가다가 갑자기 어젠가 혹 빠졌어요. 뭐 그동안 판매하기로 했던 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그러면서 빠졌는데 그 옛날에 했던 계약이라 이미 그거 실행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건데 뉴스 나와서 공시 나오니까 이제 더 빠지는 네, 그런 거는 이제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설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이제 원전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원전은 한다는 거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PER이 한 80배까지 갔었죠. 예. 80배가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보다 더 비싼 걸로 갔었는데 결국에는 밸류 부담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원전은 삽을 뜬 데도 없습니다. 이제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런 단계.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스텔란티스 관련돼서 SDI,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는 오히려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당분간. 왜냐하면 사이즈는 작은데 지금 모멘텀은 더 많죠. 미국에 거의 비중이 적었던 SDI가 지금 미국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LG엔솔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밸류가 지금 삼성 SDI에 비하면 너무 비싸다 아직도 뭐 이런 거 좀 밸류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로 보면 리튬 관련돼서 가격 올라가면 자꾸 뭐 이상한 리튬 포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포스코 홀딩스 사놓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LNF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되죠. 예, 그 세 종목만 보시면 양극재 업체들. 네. 그 중에 이제 좀 더 매력적인 건 LNF가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얘기 나오면 포스코 DX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포스코 DX는 피지컬 AI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번에 또 그 국가 정책 과제로 나왔던데 피지컬 AI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 포스코 DX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국내 이슈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온은 빠졌나요? SK온은 근데 이게 SK 이노베이션이랑 네, 엮여 있어서 예, 조금 애매하죠. 밸류를 주기가. 그러니까요. 네. 예. 차라리 그럴 거면 SK온을 보실 거면 그냥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맞다. 같이 협업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섞여 있기는. 철강이랑. 그렇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은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도 안 좋았죠. 뭐 어차피 안 좋았던 거고 기간 산업인데 추가적인 성장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보면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PBR이 지금 0.5배대니까 뭐 충분히 뭐 이제 밸류업으로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현대제철이랑 같이. 저는 이번에 기업인들이 좀 많이 똑똑해졌다고 생각했던 게 현대랑 포스코랑 합작해서 공장을 미국에 철조소를 짓는다라고 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제철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제철이랑 포스코랑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네. 네. 동반 진출입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뭐 미국의 철강 산업을 먹어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던 물량을 거기서 이제 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한테 제공해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현대만 했다가는 사실 나중에 똑박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포스코랑 같이 가고 그렇게 협업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미국 시장을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수출을 뭐 관세를 맞아서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 물량을 포스코가 딴 데 돌릴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일부 생산 라인 지금 조정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좀 램프가 꺼지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구조 조정하면서 오히려 신사업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리튬 가격 반등은 그냥 포스코 홀딩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죠. 앞으로는. 네. 삼성 SDI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사실은 삼성 SDI는 그동안 뭐 좀 전고체 얘기가 옛날에 많이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전고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전고체는 그죠? 테스트 단계죠, 계속. 그러니까 뭐 네. 할 수는 있다고 하나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전고체가 완전히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보라고 하는 모멘텀은 북미와 ESS라는 거죠. 무슨 맞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예. 이건 26년 빨라야 27년 정도야 돼야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텐데 상용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싸더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마 처음에 나오면 이거를 어디서 살 거냐면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뭐 이제 그다음 휴머노이드 차들. 로봇 뭐 이런 데 좀 들어갈 그렇죠. 거라는 예,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소형 배터리로 만들어서 네, 예.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폭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쪽에 수요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돈이 금방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여전히. 역으로 이제 삼성 SDI가 ESS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된다. 삼성이 항상 돈 냄새 맡고 후발로 들어가서 그 시장 그렇죠. 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예. 항상 뭐 LG가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놓고 있으면 뒤에 가가지고 그죠? 삼성의 브랜드로 그죠? LG를 위협하는 막 이런 거잖아요. 가전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죠? 그렇죠. LG 엔솔이 지금 그리고 ESS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네, 이제 자기들도 그거 받으러 가는 거죠.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ESS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예. 거기다 중국까지 막아버리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죠 지금 이 발전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다 연쇄적으로 지금 밀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돈 냄새 잘 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2차 전지 전략 점검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